아, 내 자리가 없겠네. 날 뽑을 이유가 없겠네. 그냥 야근, 비효율적이거나 과도하게 많은 업무. 사실 회사 다니는 분들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들이잖아요. 저도 저것들 극혐합니다, 극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것들이 내 월급을, 내 자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그동안 영상에서 커리어 욕심 없으면 저런 거 최대한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그러니까 제 입장이 너무 치우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정확히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전 공존파입니다. 야근,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업무,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이런 거보다는 적당히 공존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때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들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엔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업무, 그리고 야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비효율적이거나 과도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것들이 회식 자리에서 야근을 포함해서 단골 소재잖아요. 아, 많이들 그 회식에서 그러시죠. 아, 나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그냥 해결되는 건데, 아니면 그냥 자동화 시키던가, 전산 도입하던가, 그냥 엑셀로 수식 이렇게 돌리던가, 아니면은 고객들한테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이걸 내가 왜 일일이 이걸 하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까보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회사에 있을 이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효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회사는 사람을 쓰기도 하거든요. 자동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계속 손을 보거나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사람을 뽑아서 앉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비효율일 수가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필요하니까 쓴 그런 개념인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주 업무가 이제 실적을 입력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쫙 뽑아가지고 엑셀로 그거를 다 정리해서 실적을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써서 넣는 그런 업무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식을 딱 돌리고 그때 이게 오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게 오전에 하는 업무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씩 퇴사도 한번 생각을 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그러면서 아니 이거 ERP 하면 그냥 알아서 그냥 입력하면 다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왜 내가 엑셀로 일일이 관리를 하고 있나 이거. 그리고 엑셀이 아시죠? 그 용량이 커지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식이 막 어디서 조금씩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주고받는 것도 너무 짜증나기 때문에 찾는 것도 짜증나고 그래서 막 ERP 이 생각을 했다가 제가 아차 싶은 게 아니 ERP가 있었어 만약에.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 이게 자동으로 다 입력이 되면 아, 내 자리가 없겠네. 날 뽑을 이유가 없겠네. 그냥 ERP 돌리면 되니까.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뉴스 최근에 보면 실제로 요즘 회계사 신입을 잘 안 뽑는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신입이 예전에는 자료 정리나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단순 계산 같은 걸. 근데 이제는 AI가 다 효율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으니까. 기업들은 이런 거를 절대 놓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비효율적인 업무는 아니면 조금 과도한 업무는 너무 나쁘다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은 균형이 있을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대해서 좀 균형 잡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약간 너무 밉지만 고마운 존재가 되는 거죠. 아, 지금 생각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때. 근데 그럼에도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좀 안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이제 좀 업무 효율화, 그래서 좀 여유롭게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상황마다 좀 적용을 그래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업무를 없애려고 너무 하다가 보면은 내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 업무가 너무 과도해서 그래가지고 좀 스트레스가 생긴다.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못 내거나 그런다. 그랬을 때는 이제 당근 효율화를 해야 되고 이것들은 좀 너무 불필요해. 근데 나는 요즘에 컨디션도 나빠지고 건강도 나빠지는 것 같고 정신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조금 제거 쪽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겠지만
회사 생활이 안 좋아져가지고 내 자리가 지금 좀 간당간당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했을 때 너무 내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다. 이거를 없애버리고 이러면은 그럴 때는 조금 공존할 생각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효율을 죄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남겼었던 게 모든 상황에 먹히는 처세술이나 그런 노하우는 없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옵션처럼 꺼내 쓰고 바꿔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그런 균형 있는 입장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이기도 하고요. 회사가 사실 그 비효율적인 업무를 두는 거에는 되게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비용 때문일 수도 있죠. 그냥 한 사람 뽑아서 월급 주는 게 ERP 같은 거 도입하면 사실 더종 같은 건 몇 억씩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뭐 귀찮아서도 있고요. 왜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걸 효율화한답시고 막 뛰어들어가지고 몇 개월씩 고민하고 이런 게 귀찮을 수도 있어요. 사실 회사에서 다른 것도 하기 바쁘니까 못 건들고 있는 그런 비효율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CEO나 높은 분이 한번 야,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 이제 예,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좀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약간 이런 흐름이 대부분의 흐름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 비효율적인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나쁘면 내가 막 그거를 죽상으로 하거나 막 안 하려고 막 온갖 불만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관리자를 힘들게 하면은 이 비효율에서 효율화로 가는데 기름을 붓는 격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그게 진행될 수 있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뭐 회사를 위한 입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비율을 효율로 바꾸는 거는 너무 당연한 수순이고 빠르게 진행되면 좋은 거지만 사실 직원 입장에서는 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빠르게 효율화가 되는 게 꼭 좋은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죠. 태도가 너무 나쁘면 비율이 효율화가 되고 내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 물론 변화를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뭐 AI가 대체되고 이런 것들을 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죠. 그걸 막 몸으로 막고 막 의식적으로 막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엔 변하게 되겠지만 내가 그러면은 대체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도 전에 굳이 이 기름을 부을 필요는 없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효율적인 업무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거나 그거를 너무 태도로 드러내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만둬도 상관이 없다 이러면 모르겠지만요. 과도한 업무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저도 신경을 쓰는 것이 이 회사와 저의 입장의 일치인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관리자와 저의 입장의 일치인 거죠. 저도 과도하게 업무를 하지 말자는 입장이에요. 사실 저는 커리어에 욕심이 없다 보니까 일상에 쓸 에너지를 우리가 남기면서 회사에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도. 근데 이거는 때에 따라서 과도하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와 나의 생각에 갭이 발생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회사는 한 사람이 이 정도 업무를 맡는 건 적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내가 업무가 많다고 막 줄이려고 하거나 안 하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저를 위협하는 행동이 될 수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매출이 줄어들어서 구조조정이 되게 강하게 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회사의 경우에 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조금 망해가는 회사에서 몇 번 일을 해봤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의 업무가 이렇게 줄어들면 원래 같으면 평소 같으면 그 사람한테 그러면 이 업무를 좀 줘보자. 이 업무가 생겼으니까. 하지만 회사가 이렇게 쇠퇴하면 업무가 생기는 속도보다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회사에서 관리자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 내보내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업무를 나머지가 나눠 가져서 하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성장하고 매출이 막 폭발적으로 늘면 신입도 계속 뽑고 경력직도 계속 들어와요. 근데 매출이 줄어드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 그냥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후임을 뽑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회사들이 후임이 안 들어와요. 그냥 그 사람의 일이 또 얹혀져요. 계속 얹혀지고 그래서 남은 사람들만 이제 나중에 죽어나는 그러한 수순을 밟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상황에 따라서 많은 업무가 이제 내 자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경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오히려 바쁘게 일하는 것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되게 아이러니하고 슬픈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근 얘기를 드릴 건데 야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야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이 야근 같은 게 되게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해요. 저도 야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걸 진짜 저를 지켜주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매출이 떨어져서 예민한 시기 있잖아요, 회사가. 그때 어떤 어필이 되냐면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를 예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회사가 좀 힘들었어요. 이제 업력도 오래됐는데 이제 시장에서 좀 외면을 받다 보니까 이제 쇠퇴를 했고 제가 입사했던 그 해에도 희망퇴직이 막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공고사직도 있었고 아예 너 나가라 해가지고 구석에 몰아놓고 이렇게 괴롭히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일 안 주고. 회사가 마음대로 못 자른다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맞아요. 근데 법적으로 마음대로 못 자르는 경우도 많죠. 근데 제가 경험했던 회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내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진짜 내가 마음 먹었다. 어떻게든 내보내더라고요. 이제 그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시즌에 회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야근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회사에 최대한 늦게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근을 제가 여기서 그내 자리를 보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게 약간 쇼잉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나 아직 열심히 일한다. 나는 지금 되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어필을 할 때 야근만 한 게 없기도 한 것 같아요. 야근이 뭐 좋은 게 어디 있겠냐마는 자연스러운 야근이 되게 차라리 낫죠. 일이 많아가지고 단순히 야근을 한다면 그것도 서럽지만 안 잘리려고 일이 없는데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성과를 내면 회사에 남을 수 있잖아. 높은 평가 받으면 되지. 그런데 생각보다 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게 마음먹은 대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회사 일 또한 저는 개인만 일을 잘한다고 성과가 무조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가 매출을 일으키는 데는 사실 개인이 어떤 퍼포먼스를 되게 잘해서 하는 비중보다 저는 시장 상황, 경기, 타부서와의 뭐 협업, 운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좀 못해도 시장이 좋잖아요. 그럼 내 부서에서 막 초과 매출이 나요. 정말로. 근데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버티기 그냥 유지하기도 급급한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특정한 개인이 와서 제가 이제 회사를 뭐 몇십 년 다닌 건 아니지만 횟수로 다 하면 한 7, 8년 정도 다닌 것 같은데 그랬지만 어떤 개인이 딱 와가지고 본인의 맨파워로 엄청나게 매출 대박 내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인 것 같아요. 엄청 대박까진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 그냥 일부 올리는 경우만 조금 본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외부에서 뭐 대기업에서 지냈던 분이 오고 막 이래도 드라마틱한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때 평가에서 상위를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숫자로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거 소위 몸으로 때운다 그러죠. 이제 뭐 야근 같은 쇼잉으로 이제 좀 보여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야근 같은 걸로 어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참 서글픈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의미 없을 것 같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숫자 아니고 야근하는 걸로 뭐 평가를 높게 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평가자 입장도 제가 이거 한번 일전에 점심 먹다가 그 팀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이제 저는 그때는 그만둘 입장이 돼서 막 이것저것 솔직하게 이제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 여쭤봤는데 사실 평가자 입장에서도 죽을 맛이거든요. 죽을 맛. 왜냐면 욕 먹기 싫잖아요. 내가 얘는 뭐 예를 들어 S, A, B, C, D가 있으면 얘는 A 주고 쟤는 C 주는데 제가 막 또 컴플레인 오고 이러면은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팀장도 평가를 같이 받거든요. 이러니까 내가 마구잡이로 줄 수가 없어요. 명분이 있어도 쟤는 높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고 넌 낮게 줄 수 있는 명분이 있어도 납득을 안 하는 게 회사거든요. 팀원이고. 근데 명분이 없으면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건덕지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평가자 입장에서 그게 사실 되게 절실하죠. 그래서 숫자가 명확하다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러면 조금 반발이 덜하니까 숫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는 경우가 되게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이제 근태나 평소 태도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필연적으로 야근이 되는 거고요. 평가자도 인간이다 보니까 숫자는 다 비슷비슷한데 쟤는 맨날 늦게까지 남아서 일해. 근데 얘는 맨날 칼퇴해. 이러면은 그냥 대부분 다 그 야근하는 사람을 챙겨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실 야근 많이 했는데 쟤는 안 챙겨주면 그것도 아우 감내하기가 또 지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망해가는 회사에서 몇 번 일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뭐 여러 가지 조처 제 일을 효율화하고 쓸데없는 일은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워라밸을 챙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제 기본 스탠스이긴 하지만 내 자리가 위협받을 정도로 회사가 안 좋다면 그래서 뭐 내가 나갈 거면 상관없지만 내가 좀 계속 버텨야 되는 이유들이 있다면 그래서 저런 것들이 절실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야근 좀 했으면 좋겠다. 쟤는 왜 뭔데 야근을 계속 하고 있지? 계속 분주하게 막 컴퓨터 두들기고 있지. 나는 할 게 없는데. 이러면 오히려 되게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유 있게 일하는 것도 좋고 효율화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내가 살아남아야 그런 것들을 이제 도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처세술이나 노하우 같은 거는 그냥 옵션인 것 같아요. 옵션. 앞으로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제가 느낀 깨달음이나 이제 경험 속에서 제가 통찰이나 이런 인사이트들을 제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절대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먹히는 공식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 옵션을 꺼내볼까 저 옵션을 꺼내볼까 그래서 이런 자기 개발 영상들이나 이런 노하우 영상들은 다 그 정도의 가치인 것 같아요. 문 절대적인 답을 얻는다, 정답을 얻는다 이것보다는 그냥 내가 한번 옵션 같은 이렇게도 대응할 수 있구나라는 옵션 같은 것들을 좀 챙겨놓고 이런 걸 들으면서 나는 어땠지라고 이제 좀 되돌아보는 것 이런 게 이제 핵심 가치인 것 같아요. 자기 개발 영상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진짜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업무, 야근 이런 거 되게 극혐이에요. 극혐. 누구나 다 싫어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비용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결국 이게 나를 지켜주기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균형 있게 고민을 해보신다면 조금은 덜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전 그걸 기대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요즘 경기도 안 좋잖아요. 그럼 회사가 더더욱 예민해지면 내 자신도 아무것도 없어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한번 오늘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매출 떨어지면 회사가 초상집 되잖아요. 거기서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위의 이유로 퇴사를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건 약간 시대를 반영해서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경기 안 좋잖아요. 이럴 때는 내 정신이나 건강이 막 망가져 있지 않은 이상은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